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요. 윤 대통령 탈당 언급과 그 위험성에 대한 칼럼입니다. 탈당 언급. 매우 충격적인 말이죠. 윤 대통령이 탈당을 언급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국민의힘을 자극하고 엄포를 놓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아무튼 이유가 어떻든 윤 대통령이 탈당을 언급하고 탈당을 실행에 옮길 경우 전국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 후 정치하는 대통령을 선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도 하고 스타일의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다. 다만 여권 인사들에게 탈당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곤란한 것이다. 우리 최근 헌정사를 돌아보면은 대통령 4명이 재임 중에 자기 소속 당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3년 남은 윤 대통령이 탈당하면 최악이다. 우선 스스로 변화하고 보수의 정체성을 지켜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그 핵심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지 않던 기자회견도 하고 자주 브리핑을 찾는 등 스타일의 변화를 주었지만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이미지는 금방 형성되지만 긍정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여권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대통령 입에서 자주 탈당 얘기가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적당한 타협은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성격상 당이 자신과 각을 세운다면 언제든 당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는 것이 이들의 얘기다. 그나마 총선에서 겨우 개헌 저지선 108석을 지켰는데 대통령이 탈당해 집권 여당이 안 된다면 국민의힘도 제2당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계속 이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이 역대 대통령과 다르다. 만약 탈당이 현실이 되면 윤 대통령이 마주할 정치 현실은 상상하기 어렵다. 아직 경고성 언급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탈당해버리면 192석을 가진 야당의 먹잇감만 될 뿐이다.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은 당부하는 말일 수도 있고 대통령한테 드리는 뭐 경고장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측근이나 또는 여당 인사를 만났을 때 탈당 이야기 하지 마시라. 그 얘기 할 계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칼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한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그게 10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10번째. 그런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오늘 제2요구권, 이제 거부권이죠. 행사를 앞두고 7당, 야당을 다 모으면 7개나 됩니다. 야당 7개 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미리 반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최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이 두 사람을 대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죠. 어제가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공백 상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인 겁니다. 정부가 어제로 복귀 시한을 다시 못 박았지만 수련기간 조정 구제 방안도 시사를 했습니다. 일부 8월 시한 해석에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 그래요. 아무튼 이 전공의들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따려면 어제까지 돌아와야 이게 가능한 날짜였는데 어제까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문의 자격증 따는데 이대로 되면 공백 상태가 벌어지는 것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뭔가 타협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전문의 시험을 앞둔 이 부분 보겠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 4년차 레지던트는 총 2,910명인데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는 6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해외 직구와 관련돼서 최근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정부 쪽의 정책 혼선을 때린 여당, 변곡점을 맞은 수직적 당정 관계인데요. 고개 숙인 대통령실, 여당이 먼저 앞서서 정부의 정책 혼선,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책 혼선을 비난을 하자 대통령실이 그것을 맞받아친 게 아니라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대통령실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앞으로는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그런 변곡점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설익은 정책 주저없이 비판하겠다 이랬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참모진을 질책을 하면서 당정 협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가 인증 통합마크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 직구, 규제 정책으로 혼선을 빚은 정부를 향해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냈다. 여당의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당선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일제히 해당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도 해외 직구지만 지금의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 관계에 모종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그런 신호탄 아니냐 이런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인데 야당 쪽에서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이러면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10번째 거부권 행사. 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태. 강대강 대치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수, 뺑소니 가수. 그것도 음주운전 뺑소니 가수 김호중. 이제 이것을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 병폐의 종합 세트를 보는 것 같다. 팬덤의 방탄에 기댄 사회 병폐 종합 세트. 아주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딴 듯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병폐가 마치 코로나 전염병처럼 온 곳에 퍼져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일단 혐의를 부인한 뒤에 조직적 범행을 은폐 자진 출석하겠다 희생양 모습을 연출하고
팬들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는데 정치권 팬덤 폐해 사회 전반에 퍼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0일 출국 금지됐다. 경찰은 김 씨를 비롯 김 씨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사고를 낸 후 곧바로 도주했고 그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소속사 관계자들과 합세해 거짓말하고 증거를 없앴다. 범행을 부인하며 2차례 예정된 공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팬들은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김 씨를 감쌌다. 모두 과거 같으면 볼 수 없었던 일이다. 김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너무 괴롭다는 심경을 밝히며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준비가 되면 부르겠다며 기다리라고 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셀프 출두를 했던 어떤 정치인이 따르다고 했다. 네, 이제 이런 사람이 송영길 그 돈봉투 사건의 그 핵심 주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말하는 거죠. 김 씨가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거짓말, 버티기, 동정심 유발하기, 고위 전관 변호사 선임 같은 사법 리스크 대응 수법에 한국 사회 전반의 병폐가 집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수의 열광적 지지자로 이루어진 팬덤의 폐해가 정치권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전국적 유명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강력한 팬덤으로 정치적 팬덤으로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양쪽의 당 대표를 하고 있고 지난 총선을 무난히 통과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김호중의 음주 사건에서의 이 범죄자들도 똑같이 본보기를 따르고 있는 것 아니냐. 팬덤 방탄에 기댄 사회 병폐 종합 세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 쓴 일면 톱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해외 직접 구매 그것이 한국판 소비자 운동이라고 봐야 된다. 정부가 이것을 그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서 직구 ACE 인증 마크가 없는 품목은 직구를 규제한다라는 것을 거세게 저항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백기를 들었는데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소비자 운동 아니냐라고 조선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더 비싼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글로벌 호구냐. 그래서 그분들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아내고 뚫는데 그래서 결국은 국내 유통 구조를 불신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 직구에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거래가 1억 3,100만 건이 넘는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바로 그 해외 직구를 비록 일부 품목이긴 하지만 그걸 금지하려고 하자 조직적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혼란과 불편을 들여 사과한다. 이제 이랬는데요. 한국판 소비자 운동 좋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나 다른 한편 해외에서 직접 들어오는 유해 물질 이거는 그럼 누가 막아낼 것이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진 다음에 사후 약방문으로 그때야 또 부랴부랴 정부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단 말이냐?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단 말이냐? 이런 유해 물질이 함유된 그런 물건이 국내로 들어와서 활기를 치고 있는데 뭐 했단 말이냐? 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는. 가령 그런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장난감 또는 어떤 품목이 들어가지고 국내에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겼다. 이러면은 아마 이런 분위기가 180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해외 직구가 한국판 소비자 운동 충분히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잠복해 있는 위험 요소, 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단 물건이 들어와서 각 가정에 배달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인지 좀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지갑도 두껍고 시간도 넉넉하고 860만 영 시니어 젊은 장년 55세에서 64세 영 시니어가 온다 이런 겁니다. 한국 소비지도 바꾸는 86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60년대 태어난 86세대 새로운 플랫폼 세우는데 적극적이다. 연금 등 여유 바탕 파워 컨슈머 소비자로 이렇게 등극을 했다. 몸도 건강해서 70살까지 일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영 시니어는 누구냐? 1960년대에 출생을 했고 우리나라에 약 860만 명, 5분의 1쯤 차지를 하는데 돈은 이렇게 많다 이런 겁니다. 5만 원권을 이렇게 뭐 수십 장을 말아서 손에 쥐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경제적으로 이제 이러면서 몸도 아직 정정하고 이런 860만 1000만 가까이 되는군요. 지갑도 두껍고 시간도 넉넉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소비의 주축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오늘 중앙일보가 톱 기사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